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짠순이 친구와 결혼 후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. 어머, 쌍둥이라고? 너무 귀엽겠다. 난 1살 차이 아들도 키우고 있어. 그래? 주변에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아서 외로웠는데 가끔 이렇게 만나서 놀면 좋겠다. 애들도 보고 그럼 나도 좋지. 말 나온 김에 다음에 만날 땐 밥 한번 먹자. 친구도 애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그 후 그 친구와 종종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. 넌 너무 좋겠다. 쌍둥이니까 뭐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. 연년생 키우는 게 은근 돈도 많이 들고 힘들다니까. 그게 꼭 그렇지도 않아. 쌍둥이라고 해도 일한 성인데다 성별도 달라서 그런지 취향이 완전 반대거든. 그래서 장난감도 항상 2개씩은 사게 되더라고. 뭐? 쓸데없이 왜 낭비를 해? 그냥 하나 사주고 알아서 나눠서 하라고 시켜야지. 어릴 때부터 양보하는 것도 배워야 커서도 욕심 안 부려.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능력되는 한에서는 그냥 둘 다 해주려는 편이야. 너 그러다 후회한다? 우리 첫째는 어릴 때부터 동생한테 양보도 잘하고 얼마나 착한데. 친구는 여전히 짠순이 기질을 못 버리고 자식을 키우는데도 아껴야 한다는 철학을 고집하더라고요.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. 그런데 얼마 후 이번 주말에 생일 파티나 하려고. 애들 아빠 출장 가고 없어서 셋이서 조촐하게 그럼 우리 애들 데리고 놀러 가도 돼? 여럿이 생일 축하해주면 좋잖아. 선물도 사갈게. 그래도 되겠어? 난 상관없는데 네가 괜찮으면 우리 집에 와. 저희 아이들의 생일날 친구가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. 생일 당일 전 늘 그랬던 대로 미리 주문해뒀던 쌍둥이들의 케이크 2개에 따로 촛불을 붙였습니다. 그걸 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. 왜 케이크가 2개야? 같은 날 생일이잖아. 아, 안 그러면 서로 하고 싶은 케이크가 다르니까 둘이 싸우거든. 1년에 딱 한 번 있는 생일인데 그런 걸로 기분 상하게 하기 싫어. 뭐? 우리 애들은 생일이 3일밖에 차이 안 나서 둘째 생일날 한 번에 해버리는데 한 번에 한다고? 그럼 첫째가 서운해하지 않아? 좀 서운해도 어쩌겠어? 3일 만에 케이크를 2개나 사는 건 낭비니까 형이 좀 양보해야지. 그러면서 자기 집 애들은 형제의 생일을 하나로 뭉쳐서 해버린다는 말을 하는데 진짜 생일날 축하도 못 받는 친구네 첫째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. 그런데 며칠 후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. 무슨 일이야?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깜짝 놀랐어. 그게 한 달 뒤에 우리 애들도 생일이거든. 근데 너희 애들 생일 파티 갔다 온 후로 첫째가 자기도 생일 케이크 따로 받고 싶다고 때를 쓰는 거야. 그래? 그럼 하나 사줘. 엄청 쉽게 얘기한다? 넌 비싼 케이크 한 번에 2개나 사줄 정도로 형편이 좋을지 몰라도 우리 집은 아니란 말이야. 그래도 어릴 때 서운했던 기억은 평생 가는 거야. 그러지 말고 하나 사줘. 야,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쌍둥이 생일날 케이크를 2개 따로 사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? 그럼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던가. 뭐? 나야말로 너희 애들 둘을 하루에 같이 생일 축하해주는 줄 몰랐잖아. 그걸 어떻게 알고 미리 얘기해? 아, 괜히 버릇 나빠지게 생겼네. 나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진짜 애들 웃기게 키운다?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뭘 배우겠어? 뭐라고? 야, 나도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우리 애들 선물이라고 준 거 뜯어보니까 웬 비누 조각 같은 걸 가져왔더라? 게다가 2개도 아니고 달랑 하나. 그래놓고 너랑 너희 애들 얼마나 많이 먹고 갔어?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 아니야.
같은 날 생일인데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. 그리고 친구끼리 선물 가격은 왜 따져? 케이크 2개 사줄 돈은 있고 친구한테 베풀 돈은 없어? 저 때문에 자기 아들 버릇이 나빠졌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. 너 정말 옛날이랑 하나도 안 변했구나. 그때도 이건 하나도 나눌 줄 모르면서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다니더니 그래, 넌 평생 애들한테 케이크 하나만 사준 너무해. 너희 집 첫째 어른 되어서도 평생 마음에 남고 서운해할걸? 너 같은 엄마 밑에 큰 애들만 불쌍하다. 결국 저도 할 말 다 해버리고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어요. 그 후 시간이 흘러 그 친구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. 조각 케이크? 나도 우연히 봤는데 자기 애들 생일이라면서 SNS에 사진 올려놨더라고. 조각 케이크에 촛불 켜놨던데? 너한테 들었던 게 생각나서 바로 눈치챘지. 그래? 그거라도 해준 걸 보면 애가 어른 돼서까지 원망할까봐 무섭긴 했던 모양이네. 자기도 어차피 해줄 거면서 나한테 그 난리를 친 거야? 그러게. 각자 능력 되는 대로 사는 거지. 케이크를 하나만 사주든 2개를 사주든 그건 자유지만 남의 교육관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자존심 부리더니 결국 자기도 따로 사줬다니까 너무 웃기네요. 1년 전 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. 금방 새 직장을 구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었는데 1년이나 집에서 쉴 줄을 몰랐죠. 당신 도대체 언제 일하러 나갈 거야? 결혼하면서 생긴 빚이랑 이자도 갚아야 하고 우리 딸 앞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나 혼자 벌어서 쓰는 것도 한계야. 알아. 금방 구할 거야.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좋은 조건으로 찾느라 그런 거지. 그냥 눈 좀 낮춰서 가면 되잖아. 누가 좋은 조건 바래서 이래? 우리 이제 적자라고. 그런 남편에게 집안의 위기 상황을 알렸지만 계속 핑계만 대더라고요. 더 화나는 건 한술 더 뜨는 시가 식구들이었습니다. 낮에 10만원 넘게 결제했던데 뭐야? 바빠서 지금 확인했어. 그게 조카들 놀러와서 데리고 밖에 나갔다 왔어. 밥 사먹고 키즈카페 갔다가 이것저것 했더니 아가씨가 또 애들 맡기고 갔어? 저희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틈만 나면 자기 애들을 봐달라고 시누이가 맡기고 가는 겁니다.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조카들까지 자꾸 봐주면 어떡해?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아 그럼 어떡하냐? 당장 맡길 때는 없다고 하고 이미 데려왔는데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. 우리도 급할 땐 도와달라고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.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죠. 그러던 어느 날 네? 한우요? 그래. 내 생일날 가족끼리 외식하러 가자고. 친구가 얼마 전에 자식들이랑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. 시어머니가 자기 생신날 비싼 외식을 하자고 제안하셨어요. 네, 그럼 제가 아가씨랑 얘기해서. 아니, 걔한테 돈 얘기하려고? 그럴 거 없다. 요새 맨날 힘들다고 울고 부는데 그냥 이번에는 너희가 한턱 내는 걸로 해. 사실상 저한테 사달라고 하시는 거였죠. 어머니, 저희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. 그 일 안 한 지 자그마치 1년째예요. 저 혼자 벌어서 빚 갚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도 빠듯한데 아직도 그 소리니? 그래도 넌 자식도 한 명밖에 없고 형편도 훨씬 낫잖아. 뭐가 그렇게 힘들어? 아무튼 내 말대로 해. 저희 형편이 뭐가 나아요. 아가씨랑 반반 내는 줄 알고 힘들어도 그러겠다고 한 거예요. 죄송해요. 시부모님과 시누이 식구들, 저희 식구들까지 합치면 9명인데 비싼 한우구이를 저한테 다 사라는 게 어이가 없어서 싫다고 했어요. 그랬더니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. 당신 꼭 그렇게 딱 잘라 선을 그어야 했어?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인데 비싼 밥 좀 먹을 수 있잖아.
누가 비싼 거 먹자고 하셔서 그런데? 그 돈을 나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시잖아. 우리 사정 뻔히 아시면서. 어머니 생일 코앞인데 이번 달도 완전 적자라서 안 돼. 아, 그러지 말고 그럼 당신이 돈을 벌어오던가. 그동안 싸우기 싫어서 참았지만 당신 식구들 우리한테 뭐 맡겨놨어? 툭하면 아가씨는 자기 애들 맡기고 어머니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. 나 우리 엄마 생신 때도 선물 하나 못 사드렸어. 그렇게 한우가 먹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당신 식구들끼리 먹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. 저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. 결국 한계에 다다른 제가 남편한테 일 안 하러 가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. 며칠 후 어머니 생신날 한우 먹으러 가요. 전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외식 얘기를 꺼냈어요. 정말? 네가 웬일이니?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. 아, 조만간 돈이 좀 생길 것 같아서요. 그이가 어머니 한우 사드릴 거라고 하루에 알바 3개씩 하고 있거든요. 뭐? 생신까지 며칠 안 남아서 빨리 벌어야 한다고 돈 많이 주는 대신 힘든 일만 해서 어제는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자더라니까요. 처음엔 좋아하시더니 자기 아들 얘기에 얼굴색이 변하시더라고요. 뭘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해? 네가 그러라고 시켰니? 어머니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시다는데 형편은 안 되니까 그이도 마음이 급해졌겠죠. 효자인 거 아시잖아요. 오늘 예약할까 하는데 9명이라고 하면 되죠? 그럴 거 없다. 다른 거 먹으면 되지. 네? 그냥 다른 거 간단하게 먹자고. 며느리가 번 돈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벌어서 사준다니까 싫으셨는지 급 태세 전환을 하시길래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몇 마디 더 늘어놓았죠. 저희 결혼할 때 아무 도움도 못 받았어서 아직 밀린 대출금이 엄청 많잖아요. 그이가 오래 쉰 만큼 앞으로는 자기가 다 벌어서 메꾸겠다네요. 조카들한테 쓸 돈도 벌어야 하니까 회사 들어가도 알바까지 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요. 철들었나봐요. 남편이 저와 싸운 날 약속했던 내용들에 조미료 좀 더 쳐서 얘기했더니 신우한테도 뭐라고 하셨는지 그 후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뭐 해달라는 말은 일절 안 하십니다. 그 후 이혼 소리에 정신 차린 남편도 정식으로 새 직장을 구했어요. 알바에서 벌었던 돈은 저한테 다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이번에는 용서해 주기로 했고요. 시댁에서는 남편이 버는 돈은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이고 제가 버는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돈인 줄 아는가 봅니다. 전 빈티지 스티커나 문구류, 장난감 등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학생 때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은 방 한켠에 쌓일 만큼이 되었어요.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되고 행복해지는 제 보물들이죠. 그런데 이런 걸 왜 모아요? 난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 안 되던데 아깝지 않아요? 그렇게 따지면 수집이라는 취미가 왜 있겠어요. 다 본인한테는 가치가 있고 모으는 이유가 있어서 모으는 건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래된 건 프리미엄이 붙어서 하나에 몇십만 원이 넘기도 해요. 뭐? 겨우 이런 거 하나예요? 그거 너무 심했다. 새언니는 처음 제 방을 봤을 때부터 저와 제 소장품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어요. 그래도 따로 사는 새언니와 자주 부딪힐 일은 없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. 하지만 우와 진짜 예쁘다. 고모 이거 나 주면 안 돼? 조카가 크면서 제 물건을 탐내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가씨 우리 혜서한테 몇 개 줘요. 고모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좀 주세요 해. 혜서가 갖고 싶은 거 골라봐. 새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제 물건들을 조카한테 주라며 애한테 고르라고 시키기까지 했고요. 그래서 아직 비싼 소장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 조카에게 저렴한 것 위주로 나눠줬었습니다. 아니 아가씨 애도 눈이 있는데 더 예쁜 거 많이 있잖아요.
저 책장 위쪽에 있는 것들. 전에 보니까 엄청 예쁘던데. 네? 언니, 그건 비싸기도 비싸지만 이젠 구하기도 힘든 것들 뿐이라서 곤란해요. 어차피 해서 나이 때는 낙서하고 여기저기 붙이면서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. 아, 됐어요. 아까우면 아깝다고 말을 하지.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것들 가지고 있기만 하면 뭐한대? 그랬더니 새언니는 더 비싸고 예쁜 것들을 안 준다며 불만이었습니다. 진짜 짜증났지만 조카 얼굴을 봐서 또 넘어갔어요. 그런데 얼마 후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며칠 동안 타지에 머물게 되었을 때였습니다. 부모님 집에 같이 살긴 하지만 부모님은 일절 터치 없는 분들이셔서 걱정 않고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제 물건들 일부가 사라져 있더라고요. 엄마, 내 방에 들어갔었어요? 내 수집품 모아뒀던 파일들이랑 상자도 없어졌는데? 뭐? 네 아빠랑 난 안 들어갔는데? 그럼 집에 다녀갈 사람은 없었어? 도둑이 든 것도 아닌데 딱 그것만 없어졌다는 게 이상하잖아. 아,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네 새언니가 한번 다녀가긴 했어. 갑자기 해서 데리고 집에 오겠다길래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했지. 근데 우리가 집에 왔더니 벌써 자기 집에 가고 없더라고? 새언니가? 그 말을 듣고 바로 오빠네 집으로 달려갔더니 조카가 제 물건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. 언니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남의 방에 들어가서 허락 없이 마음대로 훔쳐간 건 절도예요. 절도라뇨? 뭐 내가 허락 안 받은 건 미안하긴 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. 그날 어머님 댁에 갔다가 혜서가 고모방에 가자고 졸라서 들어갔는데 이것들 다 안 가져가면 집에 안 간다고 떼를 쓰는데 어떡해요? 뭐라고요? 그럼 안 된다고 애를 단호하게 교육시켜야지. 가져가자고 했단 말이에요?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? 아니 아가씨, 솔직히 그깟 쓰레기 좀 들고 왔다고 훈계하는 것도 웃긴데 교육까지 운운하는 건 선 넘은 거 아니에요? 그까짓 거 몇 푼이나 한다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난리야? 돈이라도 배상해줘요? 새언니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이었고요. 네, 그럼 그 쓰레기값 배상 좀 해주셔야겠는데요? 그깟 쓰레기가 탐나서 훔쳐간 건 어디 사는 누구시더라? 그 와중에 눈은 있어서 비싼 것만 가져갔네요? 집에 가서 계산해서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세요. 열받은 저도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. 며칠 후 200만 원요? 지금 장난해요? 장난 아닌데요? 그것도 오빠랑 해서 생각해서 절충한 금액이에요. 언니가 가져간 것들 지금은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고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들인데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양보한 거라고요. 아니 말이 되는 소리래요. 재테크라도 할 심정인가 본데 난 절대 그만큼은 못 줘요. 그래요? 돈을 못 주겠다면 언니가 직접 사주면 되겠네요. 전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. 지금 시세가 얼마씩인지 언니 눈으로 직접 보세요. 네? 그리고 언니 행동은 엄연히 절도 맞는 거 아시죠? 동거하는 가족 사이가 아니면 고소도 가능한 거 아시고요? 혜서한테 더 부끄러운 엄마 되기 싫으면 해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전 새언니가 무시했던 제 물건들을 회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얼마 후 오빠가 미안하다며 찾아왔더라고요. 못 보던 물건들이 많이 생겨서 놀랐는데 너한테 받은 거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. 내가 배상은 해줄 건데 우리가 지금 형편이 별로 안 좋거든. 좀 깎아주면 안 될까? 오빠가 왜 사과를 해? 당사자인 새언니한테 직접 부탁하라고 해. 그럼 나도 생각해 볼 테니까. 결국 처음엔 펄쩍 뛰던 새언니도 안 되겠던지 사과했습니다. 아가씨, 정말 미안해요. 그가 쓰레기라고 무시한 것도 미안하고요. 난 진짜 그렇게 비싼 건 줄 몰랐어요. 비싼 거든 싼 거든 마음대로 가져간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. 혜서한테도 제 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세요. 한 번만 더 제 물건에 손대면 그땐 가족이고 뭐고 없으니까요. 알겠어요. 다시는 안 그러게 할게요. 사과를 받은 전 100만 원을 받고 용서해 주기로 했고 그 이후 새언니와 조카는 제 방에 얼씬도 안 합니다.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다가 큰 코 다쳤으니 다시는 안 그러겠죠.